연해주 진출 현황. K연방추진위원회. 제가 그 리스트에 6번째 올랐었다고. 근데 종교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죠. 종교가 없으니까. 아니 그래도 조심스러워. 어. 내가 이제 그때 저 허 교수라고 중국 연대학의 체육학 교수 허 교수라고 있었어요. 돌아가시기 전이지. 그래서 그냥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연기라서 일치 안 만나요. 근데 그 허 교수도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저 지질육소, 저 주정부 아파트 내가 그걸 92년에 샀어요. 그 130평방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 도전같이 쓰였군요. 최성미 선도서 지금 이대 나온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연기돼서요? 연기했어요. 그러신 분이 계셨구나. 그래. 석사 박사 그러면서 걔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거라 사실은. 최성미 박사라고 최성미 선. 그럼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정보 이런 단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셨나요? 제가 이제 역사문화연구소, 인성개발연구소 이제 이런 거. 학교 내에요? 아니 그냥 예, 그냥 단체 지원하고 단체로? 그랬죠. 그리고 이제 저 왕청에서 역사연구소 매년마다 모임을 해가지고 한 300~400명씩 모여서 역사 강연하고 그러니까 그렇죠.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매년 2번씩 들어갔어요. 예. 그래가지고 활동하면 기본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나 이제 코로나 저거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정부 측에서. 그러니까 우린 뭐 내가 사놓은 터전이 찌그러져도 그것보다 수백 배의 터전들이 이제 일단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게 쓰니까 나는 뭐 우리는 사라져도 괜찮을 정도로. 훈춘에 우리가 그 저 명문 호텔이라고 아세요? 잘 모르겠네요. 아니 이거 뭐 보면 알 것 같습니다. 그 명문 호텔을 내가 그걸 이제 우리 그 만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 또 북한 동포를 돕는 아지트였지. 그 북한 사람들은 오면 100% 거기서 먹고 자고 하나도 내가 돈 안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꽃제비들 한참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10%를 꽃제비들 생활 밥 주고 하루에 50명 100명씩 그래야 2원 3원씩이요. 2원 3원씩 주면 그거 가져가서 거기서 밥 먹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못하게 했더라고. 그래서 걔가 그렇게 통일 영웅칭호를 받았어요. 북한 정부에서. 그렇게 해서 호텔에서 나오는 그냥 엄청난 뭐 큰 이익은 없어도 그 명문 예식장에서 나온 돈이 많았어. 그래도 거기서 수익금을 다 북한으로 줬지. 여기 이 빌딩 이거 30억에 이제 우리가 하나 살라 그랬었는데 이런 거를. 하여간 북한이 어려울 때까지는 이쪽에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다 북한 동포 돕기로 쓴 거죠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기 평양 당군릉도 여러 번 참배하고 숭년전도 수리하는 걸 걔가 다 맡아서. 숭년전 알지? 그 저 세종대왕이 숭년전이라 이러면서 당군성전이 있어요 평양에. 그걸 우리 송 회장이 계속 다니면서 거기서 4년 전에 개천절날 우리가 식계종단이 모여서 청도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한 30명 북한 지도자들 해가지고 똑같이 원더문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했어. 근데 걔가 갑자기 죽었어. 최상민 씨가요? 아니 우리 송 회장이라고 송걸이라고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일을 했던 친구인데 내가 뭐 진짜 한 열흘간 밥을 못 먹었어. 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입에서 집사람이 막 냄새가 난대.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.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내가 그랬지 않았어. 야 우리 중국 기반이 뭐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 죽겠대. 걔한테 다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있었어. 하여간 뭐 그래도 이제 연해주를 저희가 어떻게든지 핫산이나 그쪽 지역에 터전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그 거칠으니까 치안이 조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가지고 못했어요. 건물을 못 샀어 그때. 그때 너무 쌌는데
그 한 2천만 원만 줘도 뭐 엄청나게 좋은 건물이 들어가 보니까. 그 윤명근 선생이라고 아시죠? 그 배사업 하시는 충북에. 도의원이었던. 저 단양 군수로 나오시고 그랬던. 예. 어, 이 도의원하고 뭐그 도의원. 저쪽에서 충남 아니 저기 핫산에서 농장 하신다고 그 하시더라고요. 오명환 씨, 그럼 오명환 씨가 저 도의원하고 그다음에 하시는가요? 연길에 가서 거기도 오명환 씨하고는 나하고도 친했지. 지도위원하고 그다음에 핫산에 가서 윤명근 선생. 지금 이제 충주 배 띄우는 분. 맞아. 충주요? 예, 충주호에 충주 배사업 하시는 분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, 모르세요? 예. 이제 그분이 또 러시아의 그 아버님이 그쪽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기반이 있어서 거기 이제 어떤 뭐를 좀 해보시겠다고 뜻을 크게 두고 계세요. 그래서 이 양반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. 근데 요번에 또 뭐 좀 어려움을 당한다리더라고 그래서. 그래서 이제 그런 저 경제인들이 좀 큰 경제인들이 좀 큰 투자를 해야 동포들에게도 좀 힘이 되고. 그러면 지금 그 공장 규모는 어떻습니까? 지금 하는 공장 규모는? 지금은 이제 우스리스크 인근의 고향마을이라는 고려인 마을에 그 마을 안에 이제 뭐 콩기름 공장, 뭐 된장 공장, 매주, 청국장, 떡, 두부 이렇게 하는 공장이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서 여기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콩기름 공장은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되는 데서 1차 가공을 하고 2차는 여기 동해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콩 1000톤 정도 할 수 있는 현재? 예, 그래도 그 뭐 정도 캡하고 그 정도 실험을 어느 정도 맞추고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틀을 하나 만들자. 이래서 요 두 번째 공장은 현재 한 2만 톤급 공장을 새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. 대단한 거지. 처음부터 2만 톤 다 말고 이제 5천 톤, 5천 톤, 그렇겠죠. 만 톤, 1공장, 2공장, 한 공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현재 그럼 직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? 콩기름. 거기가 콩기름하고 이제 이런 그 된장. 생협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전체가 한 25명 정도가 오. 매장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오, 잘하셨네. 기본이 다 끼셔가는구나. 그게 다 조선족이겠죠. 우리 고려인이겠죠. 대부분. 그렇죠. 고려인 마을이니까.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. 유진각 씨가 그 핫산 지역에 투자하고 계신 거 아시죠? 여기 몇 번 오셨다 같이 유 선생님. 예. 그 유 유진각 씨, 선생님도 아시죠? 유진각 씨. 그 양반이 뭐 저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만나서 뭐 협의할 용의가 있다.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처음에 이제 고려인 농업정책 지원 사업을 하는 게 그걸 할 때 대순진리회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농장이 있었잖아요. 맞아.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농장들이 몇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제법 농장이 자리를 잡았어요. 그게 롯데, 지금 현대가 들어와서 롯데로 바뀌고 서울사료, 그다음에 이제 뭐 인탑스 뭐 이런 한 17개들이 들어와서 잡아서 그 땅의 규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한 7만 헥타르, 이제 영역으로 따지면 10만 헥타르 정도의 농장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10만 헥타르면 콩으로 한 10만 톤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. 3억 평이니까. 어마어마한 거지. 말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렵게 하여간 그 15년을 통해서 그런 이제 1차 농장 생산 이게 확보가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난주에무 콩으로 하면 굉장히 귀중한 콩인데 한국에서 이 콩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현재서 이제 중국으로 다 팔려나갑니다. 그 콩이. 예. 이게 이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딜레마인데
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이거를 가장 필요한 데는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학교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확대하는데 한 콩이 연간 한 10만 톤 정도를 하면 학교 수요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게 거기에서 이제 콩기름 공장을 해서 1차 가공을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각 지역에 광역 정도의 한 5군데 정도의 2차 가공 공장을 해서 급식으로 집어넣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콩기름 공장을 힘을 모아서 좀 세우자. 그게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북쪽에서 이제 계속 그 요청하는 게 하면 계속 1차가 콩기름이에요. 기초식량, 기초영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콩기름을 제대로 된 콩기름을 보내주지를 못해서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콩기름을 보낼 수 있는 안정적인 기지를 좀 만드는 게 급하다. 그래서 콩기름 가공 공장이 1차 그렇게 선정이 돼서 지금 모델링 한 거고요. 그런 콩기름 가공 공장을 필두로 해서 한 10개 정도의 공장을 할 수 있는 콩 부지 한 5만 평을 5천 평짜리 10개 5만 평을 연해주에다가 만들자. 이게 고려인 마을 앞에 그 러시아에서 선도 가공 공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싼 200만 평. 그 중에 한 5만 평을 우리가 그 생명농업공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. 러시아에서 너무 좋은 일이다 해라. 이래서 이제 그 공단 내에 첫 번째 공장으로 콩기름 공장을 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이거는 좀 힘을 좀 재외동포부터 여기 북한의 식량 문제나 이런 걸 걱정하는 곳에서부터 급식계 이런 데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런 걸 좀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가 뭘 해가지고 된 게 없어요 지금 이제. 그래요? 나우드카 공단 했다가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라제진스키라고 하는데 그 왜 그러냐 정권이 바뀌면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. 닫고 엎어버리고 하니까 그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민간이 하는 거는 그 뭐 기념관도 만들고 뭐 또 하고 했었으니까 지금 이제 콩도 되고 하니까 오히려 시민 영역에서 그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좀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가장 현실적이고도 유일한 방식 아닌가. 그리고 일단 사례도 좀 만들어졌고 그거를 위한 한 지금 20년간의 과정이 쭉 쌓여온 거거든요. 고려인 농업정책에서부터 한국의 해외농업 기지에서부터 이런 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써야 돼 일단 우리가.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땅을 넓히는데 생산은 해놨는데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중국으로 팔려나가 버리게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. 일단 이걸 잘 써서 순환고리를 하나 좀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. 이걸 160주년에 중요한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인건비는 어떻습니까? 그 한 달에 지금 콩 공장에서 그 고려인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한 달에 얼마? 한국 돈 7, 80만 원 정도. 7, 80이요? 어우, 상당히 높네요, 인건비가. 그 정도 이제 환율도 오르고 이렇게 가죠 이제. 100만 원 준다고 보면 되겠네. 예. 그렇게 해 많이 100만 원 정도 들을수록 생각하고 예, 일거리를 만들어야 그 그렇죠.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고 또 그렇죠. 예, 이쪽으로 안 한국에 오고. 예, 이렇게 네, 해서 해야, 그걸 목표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. 그래야 되겠네요. 그래도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나야, 예.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. 지금이 아주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그게 한 절반은 재외동포 사회가 좀
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. 고려인 사회가 특히 참여해서.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만들어질 하나 좀 되면 좋겠다. 실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한번 영매주 사업을 하실 그게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계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면 여러 네트워크와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모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무조건 그 힘을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를 해야 되니 지금 있는 힘들을 다 모아서 해도 시원찮은 반에 갖게 약지는 안 된다. 다 모아서 그 경험을 나누고 그렇죠. 대구에서 한 발 더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일을 참 많이 하셨네, 아주. 사회사업이네. 그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. 수익이 기초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그 힘이- 영길에 계셨을 때는 그 얼마나 그 영길에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계셨어요? 연길에서는 그냥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어. 일만 했었고요. 어, 그때는 뭐 사업이고 뭐고 사기 피해자한테 식량 지원하더라고 뭐 하는 일들이 뭐 그러다가 뭐 정신없이 그러다가 아유,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영길 같은 데 가면 뭐 얼마나 아유, 우리는 그냥 백두산 일단 가면은 끌고 백두산 천제부터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연변대 그 하늘 저기 저 노인학교 가서 이제 잔치 한번 하고 그런 게 그때 이제 정판용 선생님의 이런 분들 다 살아계실 때 정판영 선생하고 친했죠. 김학철 선생님하고 예. 아유, 저희가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중국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할 때 피해자협회하고 할 때 그래도 그 두 분이 다 이렇게 좌장 역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했죠 얘기가. 그 연변대학 그 체육대학 그 허 교수는 참석 안 했습니까? 허 교수가 제가 아까 허 여기서 좀 있는데 허 씨가 많죠. 여기 그러세요? 저희는 여기 사회학과의 허명철이라고 이제 학부장 하는 거기도 허 교수인데. 그분 말고 그 말고 태권도 하고 그런 거 했던 최초로 태권도 그 뒤로 가서 이렇게 하시던 분. 아, 그래요.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. 그래 뭐 그래 현재 일단 그렇게 그럼 우수리의 터전을 잡으셨어요? 함께 가족이? 그렇죠. 우리는 저 고려인 마을 안에 얼마나? 집이 있고 집에서 그 안사람하고 둘이서. 우리 딸도 있고. 네. 오, 따님도? 예, 예. 이야, 완전히 자들 잡으셨네. 고향은 어디셨어요? 고향은? 태어나기는 좀 같은 강원도 어디? 원주입니다. 원주 어디? 원주 원동? 원동에? 예, 예. 근데 뭐 제가 우리 집이 뿌리가 거기는 아닌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군대 때문에 군인이셨구나. 거기 외갓집이 있고 이랬던 이제 그러니까 본적이 원주시겠네? 그렇죠. 원적이 원적. 원적이. 아유, 난 우리 딸을 우리 대전교 어떻게든지 선교사로 만들려고 나 저기 가서 연길이 가서 이제 저 발해사를 이제 내가 막 발해를 들어가니까 발해에 북한 학자들이 5명 있더라고 그 당시 보시면 그래가지고 발해지네요. 발해진에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땅을 그때 돈이 막 돌아가니까 땅 사가지고 거기서 해서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유물을 그래서 발해 유물을 북한에서 다 가져간 거야 사실은 그때 나오는 거야. 그게 몇 년도면? 90년도 초니까. 그때만 해도 북한이 와서 그런 걸 했구나. 했죠. 거기 그 삼성사라는 데가 있는데 정말로 그 할아버지 모신 터전이 아직도 있어. 왕검교 터전이 있어.
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도 잘하고 그런데 한 3, 4년 있으니까 나한테 왔더라고. 이제 철수된 거예요. 한 사람까지 남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때서부터 이제 압력이 가해지더라고. 그러니까 당군 대종 유적 대종 발굴 때문에 나왔던 거지 그 사람들도. 그렇죠. 당군 당군 역사 유적 발해사. 발해사. 발해가 이제 200년 예, 흥했던 280년. 발해사가 있으니까 220년. 예. 그래서 내가 중국 그 연변대학에서 발해사를 공부하는 교수들이 몇 있었어. 방학봉 교수. 방학근 교수가 이제 그래서 난 그 밑에서 이제 우리 딸을 그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사를 받게 하려고 데려갔지. 근데 뭐 한 1년 공부했더니 아우 자기 실패 이상한 공부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하고 이제 여기 이화여대 대학원 역사학부로 공부를 시켰지. 그 지금 학교 선생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든지 우리 대종대 대학원 같은 거 대종대학교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꿈인데. 그러니까 K연방추진위원회에서는 세계평화와 홍익인간을 위해 K연방추진을 함께할 단체와 회원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문의 대종교천부 경학회 010-5787-7998 구독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과 브루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.